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네,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SK 바이오팜 그리고 많은 종목 분석 영상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그리고 제 캔들맨 오픈 카톡 방인데요. 누르시고 비밀번호 1111 눌러주시면 제가 있는 방으로 곧장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SK바이오팜 근본부터가 달라요. 감히 누구랑 비교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고, 행복한 낚시꾼님께서 계속 응원해 주신다고 해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큰 힘이 되네요. 자, 야, 지금 SK바이오팜이 좀 5%대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야 이거 뭐 회사에 뭐 큰 문제 있는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회사에 큰 문제가 있으면요 이 정도로 안 빠집니다. 20%막 뭐 그렇게 빠져요. 예전에 이제 블록딜 한번 해가지고 장외 매도 1조 원 정도 이게 지분 11% 매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진 적이 있거든요. 그거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이때입니다. 이제 22% 빠졌죠. 그러니까 이거 좀 어마어마하게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이거 빠진 거는 사실 이제 뭐 바이오 USA가 이제 막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놀라울 정도로 강한 미국 고용시가 이제 실업률이 좀 높아져 어느 정도 좀 이제 높아져야지 너무 높아지면 좀 그거대로 이제 문제겠지만 너무 낮아도 안 돼요. 왜냐면 지금 코로나 국면 때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많이 찍어서 유통을 했잖아요.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긴축 정책을 해서 통화 유통량을 이제 조절하려고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고용 시장이 이렇게 거의 이제 3%대 거의 이제 3%대면 완전 고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되면 이제 4에서 5, 6 이 정도는 돼야 좀 어느 정도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도 결국은 월급을 받을 거고 월급을 받는다라는 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? 월급을 받으면 이제 돈을 쓸 거 아닙니까? 그럼 통화 유통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시중에 자기들 월급이 유통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안 잡히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가 상승률이 3%대인데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이 3%대예요.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이거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번씩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3.4입니다. 상당히 뭐 상당히 높다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2에서 3%대, 1에서 2%대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하는 미국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9월 금리 인하가 상당히 좀 이제 불가하겠네라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. 어, 이게 금리 인하 행보가 되니까 그러면은 야 이거 좀 괜찮아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미국 고용률은 또 그렇지가 않네 야 그러면 또 어려워지겠네 금리 인하 어려워지겠다 음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이제 바이오 USA 이슈 끝났고 금리 인하 9월에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. 왜 바이오는 장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지금 SK 바이오팜의 파이프 라인을 좀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이제 세노버메이트랑 뭐 솔란페트로 이런 거는 뭐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요거 뇌전증, 조현병, 뭐 진행성 고용압, 직력장애, 조울증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다 엄청나게 이제 대단한 친구들이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된 상태예요. 기술 수출이 된 상태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SK 바이오팜은 기술 수출을 안 해도 됩니다. 예, 자기가 다 해먹어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계약 금액을 해가지고 판매를 이제 하게끔 이제 하는 거죠. 이제 같이 이제 개발을 하는 대신에. 그러니까 이런 게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뭐 이제 사업 자금 확보하느라고 지분 매각을 했잖아요. SK 바이오팜이. 근데 이제 마냥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서 해요. 회사가 채권 발행하기도 하고. 그러면은 돈을 빌려올 때 그 금리가 기준금리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겨질 거 아닙니까? 뭐, 지금 니들 채권 사면은 기준금리만도 못하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채권 경쟁력이 하락되겠죠. 기준금리보다 낮으면. 그죠?
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거보다 높아야 돼요, 보통. 자, 근데 변동금리죠, 보통 채권은. 채권 가격 뭐 이런 거. 야, 금리가 높아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. 금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높아지고, 그죠? 거기서 말하는 채권은 이제 국채예요.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돈을 빌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장기 프로젝트에서 이제 거의 이제 코로나 국면 뭐 이럴 때는 이제 요 그냥 한 10년 들어서 초저금리 시대였어요. 1%대였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거의 제로금리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뭐 5%대까지 올라간 거잖아요. 처음부터 3%대, 5%대였으면은 이제 감안을 하고 들어가니까 별로 이렇게 계약 해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제약이 되는데 이게 0%대, 1%대에서 돈 빌렸다가 지금 5%대 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존슨앤존슨 뭐 이제 뭐 화이자 이런 친구들이 만들고 있는 뭐 치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이런 거 다 잠정 중단하고 막 그래요. 왜냐면은 이제 사업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니까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버리는 거야. 예, 그리고 뭐 이제 그 친구들 뭐 백신 부작용이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거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업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SK바이오팜의 어떤 그런 주가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천년만년 계속 이제 흐름 안 좋을 거냐?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. 어찌 됐건 간에 파월 의장님도 결국은 금리를 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지 내릴 마음이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릴 거예요. 이거를 이제 안 내릴 수는 없습니다. 결국은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올 거고.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막 나쁘게 볼 것도 없겠네. 나름대로 이제 흐름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겠네.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.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그런 대로 이제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.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친구의 어떤 그런 잠재 성장력을 봐야 되는 건데, 잠재 성장력으로 볼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논리도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첨단 시장,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에도 발을 디디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제 좋지 않게 봅니다. 그러면 반대급부로 한국이 영향을 많이 그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. 중국이랑 많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도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건 수혜를 입는 거잖아. 중국한테 이제 갔었어야 될 어떤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, 그 다음에 뭐 이제 투자금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니까 대체적으로,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죠. 리플레이스 하는 거냐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을 예, 받을 수밖에 없다. 그렇게 보니까 이제 SK바이오팜이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K바이오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. 오늘의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